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토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가 추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는 전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15년부터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12월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에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약 20개월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2015년 6월 정부의 권고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과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로 2018년 5월부터 6개월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준비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국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기구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중립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위원은 인문사회, 법률과학, 조사 통계, 소통 갈등 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 진행을 위해 운영분과, 의제분과, 수기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소통전담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의견 수렴 의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의제는 의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전국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원전 지역, 원자력계, 시민사회계 입장을 고루 대변할 수 있는 34명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전문가 검토 그룹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에 걸쳐 재검토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전국과 원전 지역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때 수기 자료로서 시민 참여단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국 의견 수렴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민 참여단 선정을 위한 모집단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지역 의견 수렴은 4월 2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넓고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성을 갖춘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여 충분한 학습과 수기 과정을 거치는 시민 참여형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수기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 혹은 의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 참여형 조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재검토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의제를 구분하여 종합 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여 충분한 수기 학습 기간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합니다.
조사 절차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단 5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간의 1차 수기학습 기간을 거쳐 1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3주간의 수기학습 기간을 거쳐 2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에 제공된 수기 자료집을 충분히 학습하고 종합토론회에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게 됩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사된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전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 참여형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보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보조 의견 수렴 프로그램으로는 공개 토론회, 중고등학생의 의견을 듣는 미래세대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도 총 3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사용 후 핵연료 발생 현황, 국가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 등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이며 에너지 수입액은 총 1,459.7억 달러입니다. 천연 자원 상태 그대로 공급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1차 에너지 기준으로는 석유 38.5%, 유연탄 26.6%, 천연가스 18.0%, 원자력 9.2%, 수력 신재생 에너지 6.1%, 무연탄 1.6%의 비중으로 공급되었으며 우리는 1차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연간 발전량은 5,699.7억 킬로와트시였으며 발전소에서 사용된 연료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 41.9%, 천연가스 26.8%, 원자력 23.4%, 신재생에너지 6.2%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경수로형 원전 21기와 중수로형 원전 3기 등 총 24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4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4기의 원전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경수로형인 고리 1호기는 약 40년간 운영을 마치고 2017년 6월에 국내 원자력 발전소 중 최초로 영구 정지되어 현재 해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수로형인 월성 1호기 또한 2019년 12월에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 설비 용량은 23,250메가와트이며 연간 원자력 발전량은 143,947기가와트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된 핵연료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 전 핵연료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거치고 나온 직후의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핵연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는 우라늄 235와 238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우라늄 235가 주로 핵분열을 하여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우라늄 235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에너지 발생량이 달라지는데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가 약 0.7%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 우라늄 235를 약 3%에서 5%로 농축하여 핵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유형에 따라 경수로형과 중수로형의 두 종류 핵연료가 있습니다. 경수로형 원전은
우라늄 235 함유량이 약 3에서 5%인 핵연료를 사용하고 중수로형 원전은 우라늄 235 함유량이 약 0.7%인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핵연료 유형에 따라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거쳐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과 방사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라늄 235 함량이 낮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형은 경수로형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가 더 낮은 열과 약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중수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약 10년 정도 냉각 과정을 거친 경우 동일한 조건의 경수로형 사용 후 핵연료에 비해 열 발생량은 10분의 1, 방사선 방출량은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수로형 사용 후 핵연료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핵분열 과정을 거치기 이전인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 독성이 낮아지려면 최대 약 30만 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의 사용 후 핵연료 누적 저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수로형 원전 21기, 중수로형 원전 3기 등 총 24기가 가동 중이며 2019년 말 기준 총 48만 2,592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각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기준 원전 분부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현황을 나타낸 아래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 막대는 저장 용량을 의미하며 파란색 막대는 저장량을 나타냅니다. 현재 월성의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포화율이 92.31%로 가장 높으며 한울은 82.13%, 고리는 78.98%, 한빛은 71.38%의 포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은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직접 처분, 재처리 후 처분, 정책 결정 유보로 구분합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총 34개국이며 이 중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10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고 프랑스와 중국 등 6개국은 재처리 후 처분하는 관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직접 처분과 재처리 후 처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란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내에서 임시 저장한 후 중간 저장, 재처리, 영구 처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후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높은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 습식 저장조에서 최소 5년 이상 필수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습식 저장조에서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는 필요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습식 저장 시설 또는 건식 저장 시설에 저장되는 것을 임시 저장이라고 합니다. 임시 저장 후 사용 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을 거쳐 영구 처분되거나 재처리 후 처분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라고 합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저장은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처리 또는 영구 처분 전까지 발생자인 원전 운영사가 원전 부지 내의 저장 시설에 보관하면서 방사선을 차단하고 열을 냉각시키는 과정입니다. 임시 저장 방식은 사용하는 냉각제 형태와 냉각 방식에 따라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으로 구분됩니다. 습식 저장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부의 습식 저장조에서 최소 5년 이상 방사선과 열이 자연스레 줄어들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수로형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습식 저장으로만 임시 저장 중에 있습니다. 건식 저장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이용하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금속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넣어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건식 저장 시설에는 발전소 내부의 습식 저장조에서 최소 5년 이상 냉각시켜 방사선과 열이 어느 정도 감소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수로형 사용 후 핵연료를 습식 저장조뿐만 아니라 건식 저장 시설인 사진에서 보이는 사일로와 맥스터에 임시 저장 중입니다. 중간 저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발생자인 원전 운영사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직접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 저장 방식과 마찬가지로 습식과 건식 저장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중간 저장 시설은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이 원전 부지 내부에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 중이며 프랑스, 독일 등이 원전 부지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클랩은 대표적인 습식 저장 방식의 중간 저장 시설로 지하 30m 안반에 건설되어 1985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양키는 건식 저장 방식의 중간 저장 시설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재활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처리란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 후 핵연료에서 원자력 발전에 사용 가능한 핵연료인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다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이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용 가능한 핵연료를 뽑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재처리와 유사하지만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처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약에 따라 재처리 과정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서의 건식 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해왔습니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는 처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위원회는 한미 공동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2018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처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구처분은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하는 직접 처분과 재처리 후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추가 사용이나 고려 없이 영구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처리 후 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재배출된 사용 후 핵연료와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함께 모아서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영구 처분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심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층 처분이란 부식과 압력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처분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넣고 지하 500에서 1000m 깊이의 안반층에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영구 처분 방식에는 심층 처분 외에도 해양 처분, 빙하 처분, 우주 처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양 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용기에 포장한 상태로 바다에 떨어뜨려 용기가 해저면에 도달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장한 용기가 손상되고 방사성 핵종을 바닷속에서 분산, 희석시키는 처분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제적인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런던 투기 협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었습니다. 빙하 처분은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 같은 곳에 안정된 빙하에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자체 열로 빙하를 녹여
빙하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고 사용 후 핵연료가 매장된 상부의 빙하는 다시 얼어 인간 환경과 완전히 격리되게 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이 방식 또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1961년 남극조약 체결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었습니다. 우주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우주선에 실어 우주공간이나 태양으로 방출하여 지구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이 방식 또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처분에 드는 고비용과 발사 실패에 대한 위험으로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학습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